2024년 1월 21일 서벵골주의 주도 콜카타에서 약 240km 서쪽에 위치한 수발푸르 마을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회의는 다른 공동체 소속 남성과의 연애 관계로 인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왕법도 마을 관습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오래된 옛 속담처럼 들리지만 인도 특히 종교적 광신을 중시하는 시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모든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사용되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도입니다. 이 시리즈는 인도 국민들, 심지어 비슷한 극단적인 문화와 사상이 존재하는 다른 지역에서의 불공정을 조명합니다. 마을의 명령에 따라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인생이 망가진 한 인도 소녀. 중세 마녀 이야기에서나 들을 법한 일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21일 서벵골주의 콜카타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수발푸르 마을. 심각한 사건이 20세의 미혼 여성 리타에게 발생했습니다. 리타는 마을 의회의 명령에 따라 13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인 인권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리타는 자신이 속한 종교 공동체 출신이 아닌 남성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25,000 루피, 약 400달러의 벌금을 대신해 성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남성은 미혼이었고 둘은 간통이나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여성의 부족은 산탈 부족으로 인도의 여러 소수 민족 중 가장 큰 부족입니다. 산탈 부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개 작은 마을 단위로 자급자족하며 살아왔지만 사회의 발전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및 상업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고대의 문화적 관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문화적 요소는 소중히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법규가 정당한 이유로 여겨져 악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2014년 1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리타가 남자친구와 길가에서 즐겁게 대화하며 만난 후 그녀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리타와 동갑인 사키라는 남자는 그녀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가까운 날, 다음 달 중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타의 부모는 이 결혼 소식에 기뻐했지만 그 남자가 무슬림이며 부족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문제는 마을 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리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그들은 남자에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며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키와 리타는 둘 다 리타의 부모에게 자신들이 성인이며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행위는 자발적인 사랑이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리타가 몰래 마을을 떠나 남자친구와 결혼하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마을의 규칙과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을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허락한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남자를 보았고 그가 등장하자마자 결혼 소식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가 부족 외부인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의회라 자칭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1월 21일 오전 8시 마을의 촌장이자 한낮에 불결한 먼지투성이 옷차림을 한 작은 체구의 남자가 이끄는 무리가 리타의 집 앞에 몰려들었다. 리타는 오염되었다. 그녀는 우리 마을의 규율을 따르지 않았고 외부 남자와 몰래 교제하며
모두를 경멸했다. 모두 그녀를 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마을의 회의에서 심판해야 한다. 촌장은 당당히 선언했고 무리의 다른 남자들이 동의의 함성을 지르며 손을 들었다. 이어 건장한 남자들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리타의 부모는 문 옆에서 서 있을 뿐 그들은 군중을 두려워하며 딸이 끌려가는 모습을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리타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리타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넓은 공터로 끌려갔다. 공터에는 몇 그루의 큰 나무가 있었다. 리타는 중앙 근처에 있던 커다란 나무에 묶였다. 자칭 마을 회의의 위원들은 리타가 묶인 나무와 마주 보이는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리타의 남자친구 사키 역시 남자들에게 끌려와 리타 옆 나무에 묶였다. 두 사람은 약 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두 사람과 회의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다. 모든 시선은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일부 여성들이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반대하면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회의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녀에 대한 동정심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 말도 안 되는 규율을 근거로 촌장은 리타와 사키에 대한 처벌을 선언했다. 마을 규율에 따르면 다른 종교나 집단 사람과의 교제는 리타와 사키에게 각각 25,000 루피, 약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신체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키는 반발하려 했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촌장을 지지하며 폭력을 행사하자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제가 벌금을 낼게요. 일주일 안에 돌아와 돈을 드리겠습니다. 제 가족도 다 알고 계시니 도망칠 수 없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사키의 말은 리타의 가슴을 찢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맹세했던 연인이 자신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사키는 풀려났고 리타의 상황을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다. 리타의 부모와 가족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다른 처벌이 내려졌다. 그들이 벌금을 낼 수 없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 이는 촌장의 마지막 판결이었다. 모든 사람이 그 뜻을 알았다. 리타는 묶여있던 자리에서 끌려나와 대나무로 만든 판 위로 옮겨졌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과 외면뿐이었다. 촌장은 처벌을 옹호하며 모든 남성들에게 그녀를 강간하도록 허락했다. 리타는 대나무판 위에서 옷을 모두 벗겨지고 무참히 짓밟혔다. 그 광경은 마을 전체에 노출되었고 어린아이들조차 그 장면을 목격했다. 모든 남자들이 그녀에게 차례로 접근하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청소년이나 나이가 든 남성까지 참여했다. 리타의 정신과 육체는 무참히 짓밟혔고 그녀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긴 채 공포 속에서 고통받았다. 처벌은 밤까지 계속되었고 남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리터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만약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은 배신으로 인해 더 끔찍한 결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만약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다면 배신의 대가로 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잘 기억해 두어라. 그 촌장이 말한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나버렸고 그녀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 촌장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나가며 그녀를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 그녀의 몸에는 더러운 손들이 더듬고 꼬집은 상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소녀의 하체는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두 다리 사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리타의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 현장을 정리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리타는 몇 시간 후에야 깨어났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신고해야 했다.
그 소녀는 또한 자신의 몸 상태와 남자들이 남긴 체액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들이 저지른 죄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로 삼았다. 리타는 그 후 심각한 부상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리타는 그 후 부상이 심각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가족과 함께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러 갔고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강간에 가담한 남자들은 차례로 이름이 밝혀졌고 리타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발라이 마르디를 포함해 총 13명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마을 이장이다. 모두 즉시 체포되었다. 단 하루 만에 마을의 남자들은 대부분 짐을 챙기고 도망쳤다. 그들이 저지른 유사한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과 경찰을 두려워했다. 리타 사건이 신속하게 조사된 것은 이전 두 건의 유명 사건에 대한 시위의 사회적 영향 때문입니다. 2012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버스에서 간호사가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 그 다음은 16세 소녀의 사건으로 여러 남자들에 의해 2번 강간당하고 결국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태워진 사건이 그 시점에서 불과 3주 전의 일입니다. 다음은 16세 소녀가 여러 남성들에게 2번 강간당하고 결국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 죽은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3주 전의 일입니다. 13명의 남성이 신속히 체포되어 조사본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목록에 있는 13명의 남성이 신속하게 체포되어 조사본부로 압송되었습니다. 리타는 비르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그녀의 모성권이 영원히 박탈될 수 있으며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출혈이 심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2014년 1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13명의 남성에 대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범죄자들의 가족인 여성들조차 그들이 한 일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죄가 있다. 그녀가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 남자들은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추방당할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그녀와 그 가족이 이곳에 계속 존재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추방당할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이곳에 계속 존재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강간과 성희롱 문제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이러한 사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강간과 성희롱 문제는 인도에서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이러한 사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리타 사건과 유사하게 2010년에도 비슷한 죄로 3명의 여성이 처벌받았고 그들은 자신의 마을에 속하지 않은 남자를 사랑했다. 3명은 나체로 군중 속을 걸어다니며 그들이 모욕하고 침을 뱉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관용과 피해자에 대한 군중의 배척과 차별로 인해 자신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거나 범죄자를 고발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적다. 인권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미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리 있다.